속에서 만난 내 인생의 힌트.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엑시스이글 리더님들, 아메이 다이아몬드 최인혜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춥다 했던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더운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은 사계절을 맛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요즘 많이 힘드셨죠? 다들 힘들다 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변수를 대비해서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타격받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책을 좀 많이 읽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이번 트렌드와 또 우리 사업자들의 필독서를 통해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도 마음을 단단하게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메이 사업자라면 꼭 읽어야 될 필독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플래티늄 사장님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선 책 소개에 앞서서 리더님들의 짧은 매력 어필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리더님들이 아메이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아메이를 만났는지, 또 리더님들의 Y 아메이는 무엇인지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ABO 박지훈입니다. 저는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무용수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무용을 전공해서 현대무용수로 무용대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공연도 다수 하고 또 교회에서는 무용 선교사역으로 또 봉사를 했으며 무용교육대학원을 나와서 중고등 또 자격증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먼저 아메이를 이렇게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2010년에 결혼을 했을 때 교회에 이제 아는 동생을 통해서 웨딩 플래너를 소개를 받았는데요. 그 웨딩 플래너이신 분이 지금 저희 스폰서님이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중간중간 교류를 하면서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요. 저희 이제 스폰서님께서 저희 아이보다 딱 1년 먼저 아이를 출산하면서 아이의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아메이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메이라는 부분은 왜 아메이를 하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무용을 전공했기 때문에 무용을 계속하면 되지 않을까,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무용이라는 곳에 다시 들어갔을 때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현실을 파악을 하면서 Y 아메이는 저를 좀 발견하게 되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됐고요. 저의 개발에 이런 다양성, 아메이에 있는 다양성을 통해서 저를 개발할 수 있었고요.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틸라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건강, 또 내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고요. 또 시간적, 재정적, 관계적 자유를 얻고 싶어서 이 아메이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에 살고 있는 김현미입니다. 제가 오늘 저 혼자 이렇게 빨간색을 옷을 입은 이유는 전 지난달에 루비를 성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빨간색을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현재 퍼피클럽이라는 애견샵을요 19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견 미용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환경에 관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먼 훗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 수도꼭지를 그렇게 잠그고 다녔었고요. 그리고 과가 대학교 전공은 환경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호르몬을 알게 되었고요. 그 뒤로 누군가가 제가 배달 음식을 시켰을 때 일회용으로 갖다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릇 갖다 드릴 테니까 꼭 그 주방에 쓰는 그릇을 갖다 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플라스틱을 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찮게 아메이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물건은 저희 엄마가 가져오시는 걸 통해서 접하면서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저희 집안은 원체 부정적이고 고정관념이 셌던 집안이라서 사업은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언제 때가 오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10살 많다 보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다가 플랜을 알게 되면서 바로 그 순간부터 아메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았던 건 뭐냐면 매달 살아가면서 장사라는 자영업을 하다 보면요. 그달 매출이 달라질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 낳고 아프다 보니까 내가 40살, 60살 그때까지 애견 미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아메이 플랜에서 듣게 된 거예요. 매달 평생 증가 상속. 이 정도면 내 노후가 정말 강진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아메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메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무엇이냐면 부자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아이한테요, 엄마가 돈이 없어 못 해주겠다는 말은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저희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할 때 멋지게 쿨하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거고요. 저희 남편은 핸드폰 대리점을 하는데요. 진짜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정말 멋진 노후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아메이 하고 있고요. 또 누군가한테는요, 물고기를 선물해주는 사람 말고요. 제가 그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 기술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이 정말 매력이 있고요.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리는 경주마 흡사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에비오 전유진입니다. 저는 전직은 간호사였고요. 처음 아메이를 전달받은 건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스폰서 달님께 전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아메이를 접했을 때,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그저 친구가 하는 아메이지, 아메이는 내가 할 게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지막 구간에 수익 부족보다도 친구가 마지막에 한 그 말이 유진아, 나는 너랑 평생 여행 가고 싶어. 그 말에 진심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아메이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Y 아메이는요, 변수 때문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가장이 됐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주부로만 살고 계시다가 생계를 위해서 하고 싶지 않는 일을 선택을 하는 것을 모습을 많이 보게 됐고, 저 역시도 결혼하고 주부가 되다 보니까 신랑 일 역시도 안정적이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이런 사건, 사고, 질병, 그리고 안정적이지 못한 회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됐습니다. 그런 변수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준비는 때가 되면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명함이 있을 때 같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실 점검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시작된 Y 아미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ABO 박경미입니다. 저는 전직 국립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고요. 대학가 기업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7살 딸을 키우면서 아메이만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메이를 만나게 된 건요, 신랑을 통해서예요.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연구소가 갑자기 집안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 돌이 된 딸과 신랑과 풀풀이 흩어질 수 없어서 제가 퇴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집에서 아이만 케어하고 있을 때 신랑이 좀 안쓰러웠나 봐요. 그래서 스폰서님을 소개를 시켜주셨죠. 그 스폰서님을 처음 만났을 때 되게 호감이었어요. 사실 사업으로 전달받은 것보다 좋은 사람들 만나보라는 말에 간 거였고, 스폰서님이 너무 호감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스폰서님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다 보니 제가 벌써 플래티늄이 되었고요. 올해는 나트랑과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아메이, 왜 아메이를 하냐면요, 여행과 아이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사실 제가 여행하는 여행을 가다 보니까 이게 여행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여행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산이라는 게 돈뿐만이 아니잖아요. 평생 친구, 시간적, 경제적 자유, 그리고 성공자적 마인드. 제가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냥 엄마로서 하는 기본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박경미라는 이름으로 멋진 여성으로 제가 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 딸에게 보여주고, 제 딸이 그거를 물려받아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여성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남에서 살고 있는 아메이 베이킹계의 연예인 에비오 김지혜입니다. 저는 베이킹과는 무관하게 대학에서 간호를 전공해서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결혼 후에는 아이랑 가정을 지키는 주부가 되었었고요. 아이가 크고 나서 다시 병원에 가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냥 주부의 생활에 충실을 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한 엄마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엄마를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자주 만나면서 가까워졌죠. 근데 그 엄마가 글쎄 아메이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하필? 왜 아메일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솔직히 그 당시 그 엄마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권하지만 않으면 난 상관없어. 난 그만큼 이 엄마를 좋아해. 라는 생각에 계속 이 엄마를 만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엄마가 집에서 홈미팅을 하는데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놀러 갔었죠. 근데 그곳에서 첫눈에 반한 제 상위 스폰서님을 만나게 돼요. 그날 이후로 제가 자발적으로 아메이 미팅장에 나오게 되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했던 엄마는 최인혜 사장님이고 첫눈에 반했던 사장님은 저희 이은재 스폰서님이세요. 제가 이 두 분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당당한 삶을 사는 여자였고 그 당당한 삶을 그들이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들 옆에 있으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메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분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제가 본 건 뭐였냐면 이분들이 선택하는 것들이 자기 욕심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저는 3년 동안 지켜만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저희 Y 아메이는요, 저는 이 안에 있고 싶어서 했어요. 이 안에서 있으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께서 선택해 주셨던 직업으로 저는 제가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안에서는 제가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그런 삶이 저한테도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네. 와, 정말 다양한 지역과 또 다양한 전직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아메이라는 공통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너무 신기하죠? 네. 아메이 사업은요, 지식과 행동을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행동하는 만큼 책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으면서 나의 생각을 부자의 생각으로 점점 변해가는 사업. 너무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리더님들은 여기 혹시 책을 한 달에 몇 권 정도 읽으세요? 전 얇은 책 2권이요. 얇은 책 2권. 네, 얇은 책 2권. 네. 저 같은 경우는 고개도 하면서 시스템 책 1권이랑 건강 관련 책 1권에서 이렇게 2권 정도 읽습니다. 저도 고객을 하면서 책을 좀 더 읽게 됐는데요. 저도 시스템 책과 현실 경험이 워낙 부족했던 사람이라서 얇은 책으로 1권 아니면 2권 정도 있습니다. 한 권인데 2권으로 읽는 거. 예. 네, 화장실에서 읽을 수 있는 거. 네. 자, 그럼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리더님들께 아메이 사업자라면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를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들 리더님들 책을 다 준비해 오셨나요? 네. 책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지난달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루비를 성취하신 우리 김루비님은 어떤 책을 추천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추천해드릴 도서는 바로 이 꿈꾸는 다락방이란 책입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 책을 읽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판매 왕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책 읽는 습관을 들여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만화책도 읽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책을 정말 읽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게 되면서 알았던 게 뭐였냐면요. R은 VD라고 나와요. 그 얘기가 뭐냐면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애견샵을 하면서 장사가 너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매일매일 꿈을 꿉니다. 어떻게 꿈을 꿨냐면요. 미용하는 사람이 누가 전화했을 때 이러는 거죠.
미용하시게요? 어떡하죠? 저희가 미용이 꽉 차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가능한데 괜찮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저는 제천에서 애견샵이 7개 있었거든요. 그 애견샵에서 제가 1등 프랜차이즈 못 걷고요. 2등 해야지. 그렇게 상상도 하고 다짐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업체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묻는 거죠. 혹시 제천에 퍼피클럽 아세요? 라고 했는데 안다고 했을 때 거기 장사 아가씨 진짜 잘한다면서요? 이렇게 듣는 것까지 생생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정말 상상하는 기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요. 나는 10대 시절부터 세계의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씩 설치되어 있는 것을 상상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 말겠다고 외쳤고요. 그리고 워렌 머핏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내 모습을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호텔왕 플레이드 힐튼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상상을 했고요. 외치고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도 마찬가지로 그 방법을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글로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의 노트를 하나 사세요.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꿈을 적으십니다. 그 다음에 적어놓은 노트를 소리내어 읽고요.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고 써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면 꿈을 적으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왠지 그 꿈을 적는 게 낯설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꿈을 보이는 곳에 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뭘 보고 외치고 읽으라고 하잖아요. 우린 처음에 그게 잘 되지 않고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까진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요. 부자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습득하는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색하더라도 할만하겠죠. 그리고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으로서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도 읽겠지만 아이에게 꼭 읽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먼저 읽고 그들의 꿈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어느 5살 5학년이 되면 그때 이 책을 읽게 해주면서 꿈을 꿀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알려줄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 세대가 M4 세대라고 하잖아요. 저는 2030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하는 책입니다. 한번 리더님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와, 저도 이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꿈꾸는 다락방이 이지성 작가님께서 쓰신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강의도 들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은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초라한 아이의 엄마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꿈꾸는 다락방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하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꿈꾸는 다락방을 보면 생각나는 책 있지 않으세요? 보물지도.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오늘 또 특별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보물지도. 이 책 다들 보셨죠? 네. 혹시 이 책을 보시고 보물지도를 만들어 보신 분 계신가요? 근데 다 만들었다고 하겠죠. 네. 그러면 혹시 우리 리더님들 중에 나는 이거 보물지도를 만들어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라고 혹시 공유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저요. 네네네. 우리 지은사님부터. 네. 저는 이 꿈꾸는 다락방이나 보물지도를 보면서 너무나 몰랐던 걸 알게 됐던 게 내가 꿈을 꾸는 원하는 시기,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거, 원하는 것들을 그 날짜를 적으라고 하셨을 때 제가 첫 번째 그 딱 프로필일 때 적었던 게 플래티늄을 받으면은 200만 원이라는 핀 보너스를 받고 또 파운더스 플래티늄 때 그때 300만 원의 핀 보너스 받을 때 저 핀 보너스를 받으면은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가고 싶다라는 게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플래티늄 날짜를 적고 어디 가고 싶은 여행지, 또 파운더스 플래티늄하고 여행지 이걸 날짜를 적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핀 보너스로 플래티늄 때, 파운더스 플래티늄 때 이렇게 여행을 가서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꿈, 그 다음에 이제 삿포로 여행 또한 그 시기를 적어 놓으니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여행의 꿈이 조금 이루어지는 보물지도를 좀 체험했습니다. 아니 플래티늄 때 어디 여행 가신 거예요?
도쿄요. 아, 도쿄. 네, 도쿄. 파운드 선배님 때는 어디 가셨어요? 하와이 갔습니다. 하와이를 가족여행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그게 핀 보너스로 되나요? 핀 보너스 외에 들지만 그때 이제 그 핀 보너스가 3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갔다 오고 나면 저희가 할부 내느라 바쁘지만 그 돈으로 인해서 할부하지 않고 나머지 돈 조금씩 모았더니 충분히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엔드 사장님은 네. 개인적으로 진투어라는 게 있어요. 그 진투어는 가성비가 정말 너무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진투어라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능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사카를 같이 가봤기 때문에 아주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유진 선생님. 네, 저도 처음에 이제 아메이를 알아보면서 이제 보물지도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라라는 스폰서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보물지도를 책을 읽고 나서 생생하게 꿈을 꾸고 날짜를 기입하고 눈에 보이게 이제 그려놓으면 이루어진다라는 그말 호기심에 신랑과 같이 만들어 봤었는데요. 만들면서 정말 재밌더라고요. 나한테도 이런 꿈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가지게 됐고 정말 저희는 신랑과 같이 서로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일어서고 싶은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메를 알아보면서 이제 보물지도에 딱 붙여놨더니 딱 5년 뒤에 정말 제가 꿈꿔왔던 바다 뷰가 보이는 바다 뷰가 보이는 아파트에서 이 네 가족과 같이 함께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게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꿈만 같고 정말 보물지도가 정말 시각적으로 이렇게 정말 그려놓으면 가능하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됐던 그런 거였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가봤는데 정말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가보고 싶습니다. 네, 꼭 한번 네, 가보고 네, 싶습니다. 1월 1일 날 네, 헤드때 붙이면서 네, 울산입니다. 네, 4시간이면 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는 아메이에서 제품을 잘 전달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사람을 어떻게 잘 설득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이상하게 아메이에서는 처음으로 알려주는 게 꿈을 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잘 보니까 꿈꾸는 것조차도 방법을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꿈꾸는 방법을 배웠고요. 이 보물지도라는 책을 보면서 여기에 보시면 45페이지거든요. 보물지도를 만들기 8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단계에 맞춰가지고 함께 이렇게 보물지도를 만들어 봤더니 정말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년 반 동안 이 미팅장을 혼자 다니면서 파트너에 대한 간절한 꿈을 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매월 1일 날 화장대에다가 S형을 가진 예쁜 파트너 아니면 나처럼 1인 사업가 마인드가 확실한 파트너를 달라고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놨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달에 그런 파트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시면요. 169페이지에 보면 보물지도를 다 만들고 나셔서 마지막에 실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보물지도를 다 만들고 밑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실현되었습니다. 라고 적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요. 또 왜 그런지 이 책을 보셔야지만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기심을 드려야 책을 읽어보시면서 네. 자, 그러면 우리 베이킹계의 연예인 김지혜 리더님은 어떤 책을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네,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요, 바로 이 심플리 리치예요. 이 책은요, 아메이 창업자분 중에 한 분이신 리치 디보스의 일생을 자서전 형태로 만든 책인데요. 사실 이 심플리 리치, 이 제목 안에 아메이가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 책을 고개더라는 시간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보통 고개더를 할 때는 15분 동안 책을 읽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책이랑 별로 안 친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요, 15분이 지나도 제가 흥미를 계속 갖고 재밌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요, 제가 이틀 만에 다 읽었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 책에는요, 어떤 흥미로운 점이 있냐면요, 한 사람의 행동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많은 영향력을 주는데, 그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그 창업자분들이 해왔던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하고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이 책 내용 중에 한 부분은요, 주인공 리치의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이 아버지는요, 다른 아버지들과 다르게 아들인 리치에게 늘 응원을 했어요.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자란 리치는요,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었냐면, 늘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알고 또 열정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또 이 책에서는요, 아메이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요,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성공을 해야 된다는 그 창업자의 마인드가 들어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아메이 사업을 3년 정도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성공자, 아메이에서 성공을 하셨던 분들 중엔 사리사욕이 있거나 자기 욕심이 있는 분들보다는 겸손하시고 감사하고 열정적인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창업자분들의 기본적인 긍정적인 마인드가 베이스가 되어서 비롯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책을 읽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이 창업자의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저도 창업자 책 중에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호프, 영원한 자유기업인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심플리 리치라는 이 책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특히 여기 11장 쪽에 이렇게 보시면 부와 명성 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창업자분들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나 실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의 기회와 가능성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전부이다. 다른 사람이 성공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업의 처음이자 끝이다. 이 멘트가 제가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면서 가장 들어왔던 문구예요. 창업자 두 분이 아무것도 없었던 저에게 너무나 초라했거든요. 근데 학벌이며 성별이며 종교며 어떤 상황도 묻지 않고 성공의 기회를 주신 이 두 분의 생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른 분들에게 알려줘야겠다는 제 사명감이 많이 들게 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또 프로스펙터들에게도 이런 선한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제 욕심을 빼고 사업 설명을 시작을 했더니 어느새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준 평생의 은인인 이 창업자 두 분의 정신을 그대로 복제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책을 꺼내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지훈 사장님께서는 어떤 책을 추천하고 싶으세요? 네, 제가 오늘 추천하고 싶은 책은 바로 이 가정 속에 마르지 않는 금맥이라는 책입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몸만 움직였던 사람인지라 재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지 못했었고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재정 속에서 무언가를 사기만 했었기에 내가 재정이 만약에 없어지게 될 경우에는 그냥 줄어드는구나 했지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메를 만나면서 재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현실 점검을 할 때 이 책이 저에게는 너무나 많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머리로 먼저 이해가 돼야 가슴으로 내려오는 형인데요. 이 책 안에서 예시들이, 상황들이 제 안에 속에서 머릿속으로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었고, 머리가 이해되다 보니까
보니까 정말 내가 재정에 대해서 현실 점검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Anyway Money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말의 뜻은 내가 살아있는 한, 사람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돈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통해, 우리가 쓰는 돈을 통해 누군가는 계속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글 속에서 보고 있을 때 내가 소비만 했지 누군가가 내 소비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얘기하는 게 내가 소비, 즉 돈을 쓰면서 만약에 당신이 돈을 쓰면서 동시에 돈이 될 수 있는, 소비를 쓰면서 돈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속으로 대박,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꼭 써야 할 곳에 돈을 쓰면서, 즉 우리가 쓰는 Anyway Money를 통해 소비로부터 돈을 벌어들이는 사고를 전환해야 하는 데인데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버는 거에는 무언가 자본을 투자를 해서 뭔가 내가 크게 가게를 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것만 생각을 했지 어떻게 내가 쓰는 소비로서 돈을 벌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내 집이라는 큰 뭉텅이 안에 자그마한 소도구들이 즉 소비가 그 돈이 된다는 건데요. 그 자그마한 소도구 하나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그 생필품이 가정 속에 숨은 금맥이라는 뜻입니다. 큰 집을 사는 거는 한 번에 돈이 드는 투자를 해야 하지만 집안에서 쓰는 작은 생필품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돈, 즉 Anyway Money인데요. 그것들을 잘 선택해서 소비할 경우 내가 쓰는 지출로 누군가에게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돈을 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시 둘러보니까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나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필품은 한 번에 돈이 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소비가 일어나는 생필품에서 금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건 생필품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내가 쓰는 Anyway Money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위험 부담이 적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 책을 꼭 읽으셔서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숨은 금맥들을 이곳에서 꼭 찾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아메이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을 때 이 책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수입으로 소비를 하고, 그리고 남으면 우리가 저축을 하고, 또 저축을 해서 목돈을 만들어서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 일인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벌어다 주는 수입으로 소비를 했는데 마이너스 안 되면 감사한 일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정말 멋있는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자산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가정 속의 금맥을 잘 보니까 이 안에 이게 숨어 있더라고요. 내가 소비하는 데를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하는 데가 결국 자산이 되는 데를 바꿔본다는 그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하니까 아메이 사업을 무조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을 너무나 좋아하고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전유진 리더님이세요. 전유진 리더님은 어떤 책을 추천하고 싶으세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있다라는 책인데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열정이 식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왜 다른 리더님들을 도전을 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다들 성취하는 것 같고, 왜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왜 나만 힘들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적도 있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채우면서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지? 나의 주변 환경, 그리고 장거리, 나의 실력들을 탓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속으로 계속 끙끙 앓을 때가 있었었는데, 저희 업라인 스폰서 사장님께서 항상 해주셨던 말씀 중에 자세가 기본이다.
그리고 초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찾았던 게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 내용 속에서는 성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당신이 어떤 경우에 속하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저 최선을 다할 뿐 자신을 비교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매일 단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마음속에 새로운 그림을 꾸준히 떠올려라. 이 말이 꿈과 목표를 계속 그려라는 그 말과 같았었거든요. 저를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움되는 말이었습니다. 제프 켈러는 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 내용 속에 저를 바꿀 수 있는 게 모든 것이 담겨 있었고요. 이 속에서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으로 끌어줬었고요. 제가 목표와 꿈을 잊지 않도록 생각해 줄 수 있도록 끌어줬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작지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궁금한 점을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 책을 읽고 제가 1년 반 동안 왜 이렇게 아메이를 헤맸는지 그 답을 알게 됐어요. 저는 실제로 습관이 말끝마다 짜증나! 힘들어 죽겠어! 싫어! 이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리얼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습관들이요. 결국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 책을 보고 정말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인적으로 이제 스폰서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사장님 비가 와요 이렇게 좀 약간 짜증스럽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스폰서님께서 이내야 비가 오니까 라떼 마시기 너무 좋은 날이지 않니? 나는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누구랑 라떼 마시고 싶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래서 스폰서님이랑 나랑 다르구나. 그때 이후로부터 저는 비 오는 날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그렇게 비 오는 날을 좋아하다 보니까 비 오는 날에 저랑 라떼를 마시는 분들은요. 엄청난 소비자가 되거나 아니면 사업을 결단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행동,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경민 사장님 차례인데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니, NG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네네. 자연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박경민 사장님은 어떤 책을 좀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요. 카네기 인간관계라는 책이에요. 저의 고민은 뭐냐면요. 사람과 만남, 관계가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던 이런 업종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혼자 계획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실험하는 게 되게 편했어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함께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거기에서 저의 미숙한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미숙한 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스폰서님께서 추천해주신 책이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보이시나요? 책이 너무 두꺼워요. 제목에서 관계론, 이게 되게 이론적인 책인 것 같아서 저는 지루할 것 같아서 사실은 처음부터 읽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필요한 걸 느끼다 보니까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같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이해도 잘 되고 가슴에 와닿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제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 책 내용이 다르게 와닿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요, 1, 2, 3, 4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 2부가 인간의 관계 기본적인 원칙과 그리고, 그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제가 프로필 때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그 알려준 인간관계의 3가지 기본 원칙이요. 비난, 비평, 불평을 하지 말라.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미팅 후 애프터 때 스폰서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항상 주시는 그 메시지가 이 책 안에 있는 거와 너무 똑같은 거죠. 항상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책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니까 스폰서님의 메시지가 이제 가슴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그 훌륭한 인간관계를 위한 최상의 충고로 헨리 포드의 말을 인용했어요.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당신의 입장과 아울러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로 볼 줄 아는 능력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부족한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항상 나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습관들이 이런 인간관계에서 미숙한 점으로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제가 집중해서 보는 부분은요, 그 뒷부분, 3부와 4부 부분인데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과 리더가 되는 방법이에요. 사업이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더 많은 소비자, 더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하게 되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내용이더라고요. 1부, 2부에서 알려줬던 원칙을 기본으로 말의 순서, 그 다음에 뭐 하나의 단어 하나만 바꿔도요,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지고 그로 인한 반응과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를 보면서 인간관계에서 말의 힘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스폰서님과 나눴던 대화, 상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미 스폰서님들은 이 책을 여러 번 읽으셨기 때문에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스폰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하고 더 많이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 책을요, 제 몸의 일부처럼 옆에 두고 읽으면서 더 많은 파트너들을 아우르고 포용하는 스폰서님처럼 되어보겠습니다. 우리 박경미 리더님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니까 아주 잘하시잖아요. 긴장 풀고 하세요, 리더님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리더님도 혹시 알고 계세요?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입니다. 아마 리더님들 되게 읽지 않아도 꽂혀있는 아마 대표적인 책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지금 새 책인데요. 저는 이 전 책은 너무 많이 읽어서 이게 달아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집착하면서 읽었냐면, 저는 29살에 아메이 사업을 어리다면 어린 나이죠. 그 어린 나이에 사실은 사업을 시작을 했고,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인간관계를 하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왜 도대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가 인간관계가 어려울까. 그래서 이 책을 정말 한 맺힌 듯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에메랄드 때까지 정말 끼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에서 뭐가 가장 좋았냐면요, 저는 자기 방어가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못을 했으면 솔직히 인정하지 못하고 저를 방어하기에 되게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스폰서님께서도 저한테 너무나 해주고 싶은 말씀이셨을 텐데, 이 책을 보면서 왜 저를 보실 때마다 이내야 카네기 인간관계를 배우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지혜를 얻었는데요. 지금은요, 잘못을 했으면요, 용기 있게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합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저의 플래티늄 사장님들이신데요. 이분들에게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사과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히 저와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시는 것도 이분들이 저를 용서를 가장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아까 싫어! 짜증나! 이게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리더님들께서 정말 많이 저에게 힘이 돼주시고 또 용서를 많이 해주시고, 또 저도 사실은 잘못을 인정을 하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죄송했어요 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과 더욱더 돈독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실제로 제가 이제 미안하다 사과를 하니까요, 고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게 되고, 또 제가 노력을 하는데도 그게 어려우면 도와달라는 얘기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저의 다이아몬드까지 온 노하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스폰서님께서도 또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한 거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도와주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을 정말 잘하고 싶은 리더님들께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을 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 존 맥스웰의 리더의 조건이라는 책을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존 맥스웰이라는
벨이라는 분이요, 리더십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있는 리더님이 이렇게 편지까지 쓰셔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이 책을 보시면 이 책을 왜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 존 맥스웰의 리더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목차부터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렇게 21가지의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리더들은요,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성품, 카리스마, 헌신, 소통, 능력, 용기, 통찰력, 집중력, 관대함, 결단력, 경청, 열정,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 문제 해결 능력, 관계, 책임감, 안정감, 자기 단련, 그리고 섬기는 마음, 배우려는 자세, 마지막으로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21가지를 갖춰야 되는 게 리더래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정말 멋진 리더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남들이 다들 존경하는, 정말 저 리더는 대단한 리더야 라고 하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이 책을 정말 한번 보세요. 너무나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특히 올 회계년도에 어떤 걸 목표로 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두 단원이 너무나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자, 이 경청이라는 데는요, 오프라 윈프리, 미국에서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죠. 오프라 윈프리의 사례를 들고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고질적인 습관이 있는데요. 바로 배우려고 하는 습관입니다. 그녀는 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배웠으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녀의 TV쇼에서는 허리를 구부려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요. 많은 리더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의 그 깊숙한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 깊숙한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듣는 것만이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경청의 목적이요, 사람들과 접촉하고 배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요, 아메이 사업이 너무 쉬워졌어요. 아메이 사업은 상대방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니즈만 꼭 눌러주면 되는 일이었는데,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80%만 제 얘기만 털어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오면 귀가 약간 뭔가 찝찝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스 사장님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먼저 파악하는 습관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관계가 돈독해지고 가족이 되었답니다. 자, 두 번째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예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에서는요, 바로 찰리 채플린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너무나 유명한 코미디 배우시죠? 그는 29살이라는 나이에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었고요, 부자가 되었대요. 그의 엄청난 능력과 재능이 있었지만 이분이 정말 성공했던 비결은요, 바로 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였다고 합니다. 보통은 코미디 배우들이요, 관객들이 웃으면 내려왔을 때 행복해 하면서 내려왔지만 찰리 채플린은요, 그가 뭔가 액션을 했는데 그 관객들이 웃지 않았을 때 도대체 본인의 아이디어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그거를 고민하고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상대방들에게 물어봤대요. 아마 찰리 채플린이 성공을 거두었을 때 거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만족해서 배우기에 힘쓰지 않았다면 아마 사람들로부터 점점 잊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끝없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했고 지금은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고 합니다. 저는 35살이라는 나이에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성취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너무나 불안했던 게 있었어요. 내가 성장을 멈추면 어떡하지? 내가 자만하면 어떡하지? 굉장히 많이 불안했어요. 그러면 내 파트너들의 잠재력은 어떻게 되는 거지? 리더가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 책을 보면서요,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에서는요, 내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유지하면 저도, 그리고 제가 함께 하자고 했던, 프로포즈 했던 그 파트너들에게도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제 머리를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제값을 치러야 된다고 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값을 알아보고 그것을 기꺼이 치러내야 할 결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결심합니다. 늘 자만하지 않고 경청하는 자세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유지만 한다면 저도, 그리고 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최고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다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리더님들과 함께 북리뷰를 함께 해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얼른 읽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쵸? 우리가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에 리더님들께서 필독서를 주시는데요. 굉장히 많은 책들 중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면 아마 선택해서 책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전 개인적으로 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있는 그 북리뷰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북리뷰들을 보면서 책을 좀 선택해서 사기는 해요. 근데 그 북리뷰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빨리 책을 읽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이렇게 이번에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리더님들께서 반응이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리더님들의 꿈과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메이 사업자들은 마지막에 또 훈훈하게 꿈과 목표를 발표하면서 끝내야 되는 사업이니까 네, 그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저는 아메이를 이렇게 하면서 꿈과 목표 중에 하나가요. 늘 저만 보고 살았던 삶이었는데 아메이를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 참 많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아메이가 30주년이잖아요. 30주년에는 시드니 여행지에서 스포너님과 자유를 만끽 누립하고 싶은 꿈이 있고요. 또한 내년에 에메랄드 회계연대는 에메랄드 P 목표를 이루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함께 파트너들과 함께 꼭 이루고 나아가고요. 이 책에서 오늘 함께 구매한 책처럼 내 가정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늘 증거하면서 더 성장하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록색 에메랄드 옷을 입고 빅픽초시네요. 오늘 모르겠어요. 네, 우리 김금희님. 다음번에는 초록색 옷을 입고 나오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저는 꿈이 2021년 9월 1일이고 에메랄드가 되는 겁니다. 아까 지웅이도 초록색 사장님 저기도 저 초 이파리 좀 갖다 저 여기 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루비가 에메랄드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1년 9월 1일이고 꼭 에메랄드를 달성할 것이고요. 그리고 꼭 제가 정말 비싸서 못 가본 여행지가 시드니입니다. 신혼여행 때 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12시간 다리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서 꿈을 포기했던 곳인데요. 저 반드시 파트너 사장님과 저희 스폰서님과 오페라 하우스에서 멋지게 사진 찍는 그런 꿈도 꾸어보고요. 그리고 결혼 10주년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에메랄드가 성취하면 보너스가 얼마죠? 꿀 보너스가 1240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산토리니를 가서 일주일간 잠을 자며 그곳을 만끽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할 것이고요. 이 안에서 꿈을 이루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꿈은 마르지 않는 수입을 만드는 것이 꿈이고요. 그리고 정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아메이를 하고 싶은 것도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평생 가족과 자식을 위해서 살아오신 어머니 노후를 뒤를 제가 책임지고 싶은 것 또한 저의 꿈이고요. 저희 목표는 제가 사실 울산에서 이제 연고가 여기가 아닌데 신랑 따라서 살아오다 보니까 아는 지인들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목표 중에 하나는 저희 세 번째, 네 번째 내년에 저희 동네에서 찾는 거다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에게 바라는 목표인데 작은 목표도 정말 허투루 생각하지 않는
프로필부터도 목표다. 그 목표임을 생각하는 진짜 에비오가 되는 것도 저희 목표고요. 저는 2022년 에메랄드 목표로 하는 그런 진짜 에비오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역시도 스폰서니까 함께 여행 가고 파트너와 함께 여행 가는 그런 리더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에 아메에서 나오는 코어 플러스 보너스 정말 놓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나눠 만든 그런 목표로 정말 달려가겠습니다. 사장님, 저희 이파리. 저도 언제까지 해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Y 아메이처럼요, 저는 여행과 아이에게 물려줄 유산을 만드는 거거든요. 아메이라는 멋진 도구를 통해서요. 지금 그 꿈을 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중이고요. 올해 앞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꼭 파운더스 플래티늄과 가족 여행인 나스랑 성취하고요. 내년에 저도 에메랄드 꼭 갈 거예요. 평생 같이 여행 다닌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해서 에메랄드 성취하고 시드니 가서요. 파트너 사장님들과 그리고 스폰서님 멋진 추억 만드는 그런 여행 하고 싶습니다. 매니저, 이파리 하나. 이파리 추가. 저는 지금 행복해요. 행복한 편이에요. 네, 앞으로도 그 행복을 지켜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꼭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스폰서님이 저한테 손을 내밀어 준 것처럼 그때 사람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꼈거든요. 저 또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에게 기회와 자신감과 또 가능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매달 한 명씩 찐으로 후원해서 1년이 되면 12명의 찐 파트너가 생기겠죠? 그러면 저는 초록초록한 에메랄드가 돼 있을 거예요. 자, 한 장 더. 그들의 손을 잡고 있을 거고요.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외치고 또 생생하게 꿈을 꿔서 꼭 내 것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년에 5분의 에메랄드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보셨죠? 이게 전국적으로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5분들의 리더님들을 꼭 보시고 오며 가며 응원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이 영상을 내년 딱 요 날 볼 거예요. 그래서 내년 되면 우리가 또 많이 성장했지 않겠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타임캡슐처럼 우리가 작년에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저장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너무 의미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나 아쉽지만 인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쉬우시죠? 네. 더 함께하고 싶지만 대사가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엑시스 이글 화이팅!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엑시스 이글 하면 화이팅 할게요. 네. 자, 엑시스 이글 화이팅! 감사합니다.